아침 일찍 아직 이슬이 잎사귀 위에 맺혀 있을 무렵 순영은 집 현관 앞에 서서 눈앞에 넓게 펼쳐진 밭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나무 울타리 사이를 통과하며 온실 옆에 가지런히 놓인 태양광 패널 위에 반사되어 현대적이면서도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남편 병철과 함께 복잡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귀농을 선택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자신들이 일구어낸 결실을 볼 때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고 자부심이 넘쳐올랐다. 절 놀리는 부부가 건가 운영하는 이 싶었어요. 농장은 유기농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이라는 첨단 기술까지 도입해 지역에서도 유명세를 떨쳤다. 농장의 모든 시스템은 작고 가벼운 태블릿 하나로 쉽게 관리되었고 심지어 순영과 병철 같은 노부부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가끔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들이 농장을 보고는 감탄하며 말했다. 어르신들 연세에 이렇게 첨단 농장을 운영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병철은 그때마다 인자하게 웃으며 답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나이 들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대를 따라가야죠. 스마트팜 덕분에 농장의 일은 훨씬 가벼워지고 효율적이 되었다. 물 주는 것부터 온도, 습도 관리, 수확 시기 알림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 부부는 매일 오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대화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전통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던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농장에서 얻는 수입은 꽤 안정적이었다. 이곳에서 생산한 고품질 유기농 채소들은 서울의 유명 백화점과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앞다투어 찾을 정도였다. 나이가 들었지만 순영과 병철은 매일 아침 직접 싱싱한 채소를 정성껏 상자에 담고 상자마다 작은 글씨로 메모를 적었다. 순영과 병철의 농장에서 보내드립니다. 맛있고 건강한 식사 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삶은 화려한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부족함 없이 행복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밤 조용한 농장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집에서 순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미소 짓곤 말했다. 여보, 여기 내려와 살기로 한 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죠. 그럴 때마다 병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순영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렇지 여보, 나도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소. 부부의 유일한 아들인 호영 34세, 은농사에 전혀 흥미가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땀 흘려 일구는 농장의 가치를 자주 듣고 자랐지만 정작 본인은 밭일이나 스마트팜 기술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화려하고 편안한 도시 생활에 있었다. 호영이 가장 즐기는 것은 멋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유명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해외여행을 떠나며 럭셔리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SNS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는 일은 일종의 삶의 즐거움이자 자랑이었다. 부모님이 아침 일찍 농장으로 향하는 그 시간, 호영은 도심 속 고급 아파트에서 느지막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하루는 세련된 옷을 입고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가끔 부모님이 걱정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호영아, 언젠가는 이 농장을 네가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니?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져봐라. 그러나 호영은 매번 무심하게 대꾸했다. 아버지, 어머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농사 타령이에요? 저랑은 안 맞아요.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대화가 끝나면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쉬었다. 부모의 걱정과 달리 호영은 오늘도 자신의 SNS 계정에 화려한 삶을 공유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고 있었다. 어느 날 호영은 지인의 소개로 미정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미정은 첫눈에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매력을 가진 도시적이고 세련된 여성이었다. 자신을 작지만 알차게 운영되는 의류 매장의 사장이라고 소개한 그녀의 모습은 부모님의 걱정 어린 마음까지 사르르 녹일 정도로 호감이 갔다. 처음으로 미정이 집에 방문하던 날, 순영과 병철 부부는 기쁜 마음에 식탁 가득 맛있는 음식을 차렸다. 밝고 친절하게 웃으며
가족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미정의 모습은 부부의 마음에 쏙 들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미정은 밝은 표정으로 싹싹하게 인사하며 마음을 사로잡았다. 순영은 속으로 우리 호영이가 이제 정신 차리고 가정을 이루려나 보다 하고 기대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병철 또한 아들이 드디어 성숙해지는가 싶어 기분이 한껏 들떴다. 식사 도중 미정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당차게 풀어놓았다.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요. 제가 직접 디자인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해서 매출도 꾸준히 오르는 중이에요. 앞으로 더 크게 확장할 생각이에요. 듣는 가족들은 모두 감탄했다. 아이고, 젊은 나이에 대단하네. 우리 호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순영과 병철은 내심 그동안의 걱정을 내려놓고 두 사람의 앞날을 기대하며 설레어했다. 호영 역시 미정과의 만남을 자랑스럽게 SNS에 공유하며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았다. 가족 모두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퍼져나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순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처음 만남 때의 호감을 지나 미정이 집에 찾아올 때마다 대화의 중심이 은연중에 자꾸 가족의 재산 문제나 농장의 크기, 경영 상황, 보유하고 있는 땅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었다. 어느 날 미정은 다정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님, 여기 농장 규모가 꽤 크네요. 땅이 몇 평 정도 되나요? 이렇게 큰 농장이면 수입이 상당하겠어요? 처음엔 단순히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질문들은 미묘하게 순영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순영은 예의상 웃으며 넘겼지만 미정의 말과 행동에서 자꾸만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저녁이 되어 남편 병철과 단둘이 있을 때 순영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미정이가 자꾸 우리 농장 땅값이니 규모니 돈 문제를 물어보던데 난 그게 좀 신경이 쓰여요. 젊은 아이가 벌써부터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병철은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 당신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젊은 친구들이야 요즘 현실적이잖아. 아마 그냥 호기심일 거야. 남편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순영의 마음은 갈수록 찜찜해졌다. 호영이 미정을 좋아하는 모습이 분명했기에 더욱 걱정스러웠다. 순영은 홀로 앉아 창밖의 조용한 농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이 불안감은 도대체 뭘까? 불안한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호영의 가족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미정은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밝고 세련된 첫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미소도 예쁘고 말씨도 상냥해서 금방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그녀의 질문이 조금씩 재산이나 돈 문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머님, 여기 농장이 정말 멋지네요. 땅값이 많이 올랐겠죠? 이 정도 규모면 연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미정이 웃으며 던진 질문이었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웠다. 특히 순영은 미정의 질문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애써 웃으며 간략하게만 답했다. 뭐, 농사가 잘 되어서 부족하지 않게 지내지요. 그럼에도 미정은 대화를 이어가며 더 깊게 물었다. 스마트팜 설비에도 꽤 많은 돈이 들었을 텐데 투자 대비 수익은 괜찮으세요? 여기 땅 전부 다 어머님, 아버님 명의세요? 순영은 순간 당황해 남편 병철을 쳐다봤고 병철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답변을 피했다. 그냥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렇게 유지하는 거지 뭐. 자세한 건 좀 복잡하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순영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분명 미정은 예의 바르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지만 재산이나 돈 문제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정상적인 걸까? 그날 밤 순영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 미정의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호영의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미정이 밝은 미소로 말을 꺼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호영 씨랑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혼 전에 집 문제를 좀 확실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순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신혼살림은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러자 미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제가 원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딱 5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그 정도는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 순간 식탁 위에 흐르던 웃음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가족 모두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과 충격이 역력했다. 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정아, 신혼집을 원하는 건 이해하는데 5억짜리 아파트라니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냐? 순영도 차분하게 말을 덧붙였다. 우리도 너희가 결혼하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큰 액수를 당연한 듯 요구하는 건 좀 그렇구나. 미정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요즘 결혼하면 다들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주시던데요. 제가 원하는 생활 수준에 맞추려면 그 정도 집은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에 호영은 난처한 듯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순영은 아들의 그런 모습에 더 마음이 불편해졌다. 병철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잃었다. 식사 자리가 끝난 후 부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순영은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여보, 이 결혼 정말 괜찮을까요? 병철도 근심 어린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내가 봐도 좀 걱정스럽네. 너무 돈만 밝히는 것 같아 마음이 영 편치 않아. 순영과 병철은 그날 밤 오랜 시간 불을 끄지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며칠 후 순영과 병철은 더 이상 불안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미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두 사람은 은밀히 지인들을 통해 미정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미정이 말했던 개인 사업은 이미 오래전에 폐업 신고가 되어 있었고 운영하던 매장은 적자의 허덕이다. 결국 문을 닫은 상태였다. 심지어 개인 신용도 매우 나빠 카드 연체와 대출 상환 문제로 금융권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었다.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관련 서류를 쥔 채 병철에게 말했다. 여보, 이거 봐요. 미정이 자립해서 잘 살고 있다던 말 다 거짓이었어요.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병철도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다. 이럴 수가. 호영이는 저런 사실도 모른 채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 순영은 가슴이 답답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호영과 가족들을 속여왔던 미정. 그녀가 굳이 농장의 규모나 재산 상황을 집요하게 물었던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다. 우리 농장과 땅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돈이 필요한 거였지. 호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 순영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다. 병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더 늦기 전에 호영이를 설득해야 해. 이 결혼 절대 그냥 둘 수 없어. 그날 밤 부부는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아들 호영과 마주 앉을 준비를 했다. 진실을 밝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순영과 병철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정을 집으로 불러 정식으로 마주 앉았다. 거실 한가운데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순영이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미정아, 우리도 많이 고민했어. 그런데 알아보니 네가 말했던 사업은 이미 망했고 빚도 많다고 하더구나. 혹시 무슨 사정이 있는 거니? 순간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이내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리고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맞아요. 저 사업 망했어요. 빚도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저 정도 사정 가진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병철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우리 호영이랑 결혼하려는 것도 진심이 아니었던 거냐? 그 질문에 미정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거칠게 말했다. 사랑이요? 그런 거 지금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전요. 돈이 필요했어요. 안정적인 삶이 필요했어요. 호영 씨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호영 씨 뒤에 있는 이 농장, 이 재산이 필요했어요. 거실 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순영은 두 손을 꽉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이용하려 했단 말이니. 그러자 미정은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맞섰다.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다 조건 보고 결혼해요. 사랑? 웃기지 마세요. 병철은 얼굴을 굳히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미정아, 더 이상 우리 아들과 우리 가족을 가지고 놀지 마. 미정은 마지막으로 노려보듯 순영과 병철을 한 번씩 쳐다본 뒤 쿡쿡 웃으며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후회하지 마세요. 이런 조건 가진 며느리 다시는 못 만날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미정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거실 안에 남겨진 순영과 병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슬픔과 허탈함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둘은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고. 미정과의 격렬한 대면 이후 호영은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사랑이라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집안은 무겁고 침울했다. 호영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한동안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순영은 문 앞에 조심스럽게 음식을 놓으며 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병철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호영아, 괜찮니? 아버지가 여기 있다. 그제야 방문이 조금 열리고 호영의 눈가에 맺힌 붉은 기운이 보였다.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바보였어요. 저 진짜 미정이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제 돈 때문이었네요. 병철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순영도 뒤에서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호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을 진심으로 믿은 게 죄는 아니야. 하지만 호영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SNS에 올라갔던 화려한 순간들, 함께 웃으며 찍었던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밤이 깊어갈수록 호영은 침대에 웅크린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수치심,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짓밟힌 아픔은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난 후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상처를 딛고 진정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부모는 그런 호영을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며 시간이 모든 것을 조금씩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농장에도 가족들의 마음에도 조용한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호영은 여전히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다.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왜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는 곁에서 묵묵히 호영을 지켜보았다. 순영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아들의 방을 노크했다. 호영아, 괜찮으면 엄마랑 잠깐 산책할래? 호영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조심스레 밖으로 나섰다. 노을이 물든 밭길을 함께 걷던 중 병철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 순영도 부드럽게 덧붙였다. 사람을 믿은 네 마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하려 했던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우리 아들. 호영은 그제야 부모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부모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며칠 후 호영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SNS에서 보여주기식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땀 흘리며 쌓아가는 진짜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농장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버지 옆에서 흙을 만지고 어머니와 함께 채소를 다듬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비록 시작은 서툴렀지만 부모는 아들의 변화를 조용히 응원해 주었다. 호영은 어느 날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는 진짜로 이곳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영과 병철은 말없이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가족 모두의 가슴 속에는 긴 아픔을 지나 다시 싹트기 시작한 새로운 희망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호영은 알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과 삶의 가치는 눈부신 겉모습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울고 웃는 진심 속에 있다는 것을. 호영은 마음을 다잡은 후 진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겉멋만 부리던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새벽이면 부모님과 함께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땀 흘리며 흙을 뒤집고 작물 하나하나를 손수 돌보았다.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뻐근했지만 호영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묻고 실수를 하면 스스로 고쳐나갔다. 어머니가 채소를 다듬는 법을 알려주면 그는 조용히 따라하며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병철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실한 면이 있었나? 여보, 저봐. 호영이가 정말 달라졌어. 순영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에요.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하루하루 지나면서 호영은 점점 농장의 일을 능숙하게 익혀갔다. 그는 농기계 작동법도 배우고 스마트팜 시스템도 직접 관리하며 부모님이 쌓아온 노하우를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도 조금씩 내기 시작했다. 우리 농장도 온라인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요? 젊은 층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병철과 순영은 아들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에 놀라고 기뻤다. 그들은 호영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장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따뜻한 대화가 오갔고 밥상머리에서는 농사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었다. 가족 사이에는 새로운 신뢰와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호영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며 혼잣말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그리고 순영과 병철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다. 이제 이 가족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함께 손을 맞잡고 이 소중한 농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호영은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믿고 아껴주며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시간이란 걸 말이다. 호영은 이제 매일 새벽 부모님과 함께 밭으로 나가 흙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 마주보고 웃는 순간 그는 누구보다 행복했다. 부모님과 아들은 머리를 맞대고 농장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호영은 젊은 감각을 살려 온라인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병철은 오랜 농사 경험을 토대로 품질을 높였으며 순영은 손수 만든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더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노력한 끝에 농장은 점점 확장되었다. 새로운 온실이 세워지고 스마트팜 시스템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가 농장 곳곳에 가득했다. 호영은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노을이 물든 밭길을 걷다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전 이제 알아요. 정말 소중한 건 우리가 함께 흘린 이 땀방울, 함께 만든 이 시간이라는 걸요. 순영은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병철은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그날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았다.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